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신기반기 산업안전 산업기사의 저자, 한현희자 리더입니다. 자, 오늘은 2023년 필답형 1회차 해설 강의 들어가겠습니다. 자, 1번 문제. 특정한 장치 이상 또는 운전자의 실수에 의해 발생되는 잠재적인 사고 결과를 정량적, 기납적으로 평가, 분석하는 기법의 명칭을 쓰시오. 자, 답 한번 보시죠. 자, 이거는 1번 문제부터 출제 제외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바로 넘어가셔도 됩니다. 자,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자, 2번.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실시해야 하는 안전보건교육의 종류 4가지를 작성하시오라고 나왔습니다. 1번 정기교육, 2번 채용시 교육, 3번 뭐다? 건설업에 계신 분들은 잘로 알 수도 있는 내용입니다. 작업내용 변경식 교육입니다. 작업내용 변경식 교육. 4번 특별교육이죠. 역시나 이것도 건설업에 계신 분들은 자주 접하는 분야가 될 것 같아요. 5번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이다. 자, 제가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조금 더 제가 좀 설명해 드린다면, 건설업에서는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실시했을 때 교육기관에서 4시간 실시합니다. 4시간. 그럼 뭐가 된다? 이런 분들이 현장에 왔을 때, 현장에 최초로 왔을 때는 채용시 교육을 해야죠. 채용시 교육. 그런데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이 있으면 채용시 교육은 제외가 됩니다. 그래서 안전관리자분들이 채용식 교육을 실시하지 않고 안전보건 이수증을 복사를 해놓고 그걸로 해서 채용식 교육을 가름을 시키는 방법입니다. 자, 이거는 건설업의 팁이기 때문에 알고 계시면 좋듯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3번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사업주가 작성하는 것으로 다음 보기 사항을 포함하여야 하는 서류의 명칭을 작성하시오라고 나왔습니다. 자, 일단 보기 보시죠.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관리 조직과 그 직무에 관한 사항,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작업장의 안전 및 보건 관리에 관한 사항, 사고조사 및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자, 대표적인 암기법은 안안작사라는 암기법이죠. 안안작사. 자, 답안은 뭐다? 안전보건관리 규정입니다. 안전보건관리 규정. 이렇게 작성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안전보건관리 규정은 안안작사다. 이렇게 외우셔도 될 듯합니다. 자, 그리고 이 안안작사 이 법령은 그 서술형으로도 출제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알아두셔야 하는 필수 암기 법령이다. 그 필수 암기 법령 파트는 책에서 1번부터 8번까지 해서 정리해 두었으니까 그 문제는 꼭 참고하셔서 외우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외워야 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4번. 어느 기계의 고장 발생 확률이 0.000 몇 건 시간일 경우 1000시간 가동하였을 신뢰도를 계산하시오. 단 퍼센트로 구할 것. 자, 한번 보시죠. 짜잔. 여러분들 역시나 신뢰도 파트도 제외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공부 안 하셔도 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5번. 안전인증 대상 안전부의 성능시험 종류 5가지를 작성하시오라고 나왔습니다. 자, 이거는 여러분들 조금 남성분들이라면 더 이해하기 편할 것 같습니다. 왜? 우리가 생각하는 군대를 생각하면 돼요. 군대. 군대에서 우리가 쓰는 방탄모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방탄모. 자, 보시죠. 자, 1번, 내 전압성. 당연히 전기 통하면 안 되겠죠. 그리고 5번, 충격 흡수성. 방탄모의 충격이 흡수가 돼야겠죠. 충격 흡수성 있어야겠죠. 자, 그리고 뭐다? 내 감통성. 감통되면 안 되겠죠. 내수성. 물에 약하면 안 되겠죠. 그럼 그 물과 또 상반되는 거, 난연성. 불에도 역시나 잘 버텨야겠죠. 그리고 우리가 충격 흡수성 말했고 6번 우리가 군대 가서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때 하나 있죠. 그 뭐다? 방탄모에 뭐가 안 되면 안 될까요? 턱끈이 풀리면 안 되죠. 턱끈 풀림 시험.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또 이야기 편하게 하자. 내 간통성. 방탄모 간통되면 안 되고 내 전압성. 전기에도 버티고 내수성. 물에도 버티고 난연성. 불에도 버티고 충격 흡수성. 충격이 다 흡수가 되고 턱끈 풀림. 턱끈 당연히 풀리면 안 되죠. 턱끈 풀리면 우리 군인일 때 혼 많이 나죠? 자, 이렇게 해서 군대를 생각하면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더 편할 듯 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6번. 안전보건 진단을 받아 안전보건 개선 계획을 수립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는 대상 사업장의 종류 4가지를 작성하시오라고 나왔습니다. 자, 보시죠. 1번. 산업재해율이 같은 업종 평균 사업재해율의 몇 배 이상의 사업장? 2배 이상의 사업장입니다. 자, 2번. 사업주가 필요한 안전조치 또는 보건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뭐뭐가 발생한 사업장. 그건 뭐다? 중대재해입니다. 중대재해. 자, 3번. 직업성 질병자가 연간 몇 명 이상, 상시 근로자 1000명 이상 사업장의 경우는 3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이죠. 이 몇 명이다? 연간
2명 이상입니다. 직업성 질병자가. 4번. 그 밖에 작업 환경 불량, 화재 폭발 등은 누출 사고 등으로 사업장 주변까지 피해가 확산된 사업장으로서 고용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4가지를 꼭 암기해 놓으시면 될 듯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7번.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의 직무 4가지를 작성하시오 라고 나왔습니다. 자, 이거는 유명한 암기법 먼저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암기법은 뭐다? 산안근근이라고 외우십니다. 산안근근. 자, 답 바로 써보시죠.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안전보건관리 규정이죠. 안전보건관리 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이것도 역시나 안전 들어갑니다. 안전 및 보건 교육에 관한 사항. 4번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의 사항. 그렇기 때문에 암기법은 산안근근을 외우십니다. 산안근근. 이것도 역시나 필수 암기법령 파트에 넣어두었으니까 이것도 꼭 암기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시험 문제에 항시 나오는 문제입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8번. 추락 위험 방지 및 작업 발판의 설치에 관한 설명이다. 가로 안에 적합한 내용을 작성하시오라고 나왔습니다. 자, 읽어보시죠. 자, 비계의 높이가 2m 이상인 장소에 설치하는 작업 발판의 폭은 몇 cm이다? 40cm입니다. 40cm 이상으로 하고 발판 재료가의 틈은 몇 cm다? 3cm라고 합니다. 자, 작업 발판의 폭이 40cm라고 했죠. 자, 이거는 제가 좀 한 번 더 설명해 드릴게요. 40cm라는 게 뭐냐면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 발 평균이 약 35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보다 조금 더 넓게 해서 40cm라는 겁니다. 그러면 좀 암기하기 쉽죠? 자, 2번.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뭐뭐를 설치할 것. 이건 뭐다? 안전난간이죠.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 3번. 작업 발판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뭐뭇을 설치할 것. 이거는 뭐다? 추락방호망입니다. 추락방호망. 추락방호망. 다만 뭐뭐를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뭐뭐를 착용하더라고요. 이것도 역시나 뭐다? 추락방호망이죠. 이어지는 말이죠. 자,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기 어려울 경우는 곤란한 경우는 근로자에게 뭘 착용하도록 한다?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죠? 안전대입니다. 안전대.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기 힘드니까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켜서 혹시라도 추락사고가 나더라도 안전대에 의해서 걸려서 여러분들이 소위 말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정리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자, 이거 아주 그냥 제가 상세히 설명드리기 때문에 이해하기 편하실 거예요. 이 내용 꼭 암기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9번. 계산 문제가 나왔습니다. 60rpm으로 회전하는 롤러기 앞면 롤러기의 지름이 120mm인 경우 앞면 롤러의 표면 속도와 관련 규정에 따른 급정지 거리를 구하시오라고 나왔습니다. 자, 답 한번 보시죠. 자, 일단 먼저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은 앞면 롤러의 표면 속도가 30 미만인 경우에는 앞면 롤러의 원주의 3분의 1입니다. 근데 반대로 30 이상의 경우에는 앞면 롤러 원주의 2.5분의 1입니다. 자, 여기서 제가 조금 더 암기할 수 있는 방법을 하면 3미 3이다. 그 뭐다? 30 미만은 3이다. 3미 슈퍼스타즈라는 여러분들 야구팀 아시죠? 3미 슈퍼스타즈. 3미 슈퍼스타즈를 생각해서 3미 3으로 외우시면 바로 됩니다. 그러면 30 미만은 3분의 1. 그러면 30 이상이면 2.5분의 1. 이렇게 하면 조금 더 앞면 롤러의 표면 속도에 대한 공식을 조금 더 이해하시기 편할 겁니다. 자, 그래서 표면 속도의 산식을 보시면요. V는 1000분의 파이 곱하기 D. D는 뭐다? 롤러 원통의 직격입니다. 그리고 곱하기 N은 뭐다? 1분간의 롤러기 회전되는 수의 RPM입니다. 그럼 이거 그대로 롤러의 표면 속도 계산, 식의 숫자만 넣으면 되잖아요. 자, 넣어봅시다. 자, 1000분의 파이 곱하기 120이 들어가겠죠. 왜? 앞면 롤러기의 지름이 120mm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D는 뭐다? 롤러 원통의 직격이기 때문에 120이 들어가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1분간의 롤러기가 회전한 수가 N이라고 했죠. 그래서 60rpm 돼 있잖아. 그렇게 60이 들어가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니까 여러분들 고학용 계산기를 이용하시면 22.6이라는 계산식이 나옵니다. 자, 그럼 22.62는 뭐다? 3미 3이니까 3분의 1이 되는 거겠네요. 여러분들 아까 외웠잖아요.
우리가 30 미만이 되었기 때문에 22.6이니까 야 이거는 3분의 1이다 라고 계산하시면 되잖아요. 자, 롤러의 표면 속도에 따른 급정지 거리 계산하면 자, 속도가 30 미만이므로 급정지 거리는 파이 곱하기 d 곱하기 3분의 1이 되는 겁니다. 그럼 뭐다? 파이 곱하기 d 롤러 원통의 직격 120이라고 했죠. 그럼 120 곱하기 3분의 1 하시면은 125.66 밀리미터가 되는 겁니다. 이해가 좀 하기 쉬우셨나요? 여러분들 여기서 조금 더 어렵게 나온다고 했을 때 제가 하나 설명해 드릴게요. 항상 지름은 밀리미터입니다. 밀리미터. 그런데 반대로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12cm라고 나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12cm 때는 이건 뭐다? 밀리미터로 변환해야죠. 변환시켜야 돼요. 변환시키기 포인트입니다. 혹시라도 이렇게 꼭 나올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무조건 밀리미터로 들어간다라는 부분을 꼭 알아놓으셔야 합니다. 밀리미터에 대한 부분은 제가 조금 더 별표를 한 2개 쳐드릴게요. 충분히 약간 헷갈리게 나온다면 12cm라고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밀리미터로 바꾼다는 거 그거 염려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10번. 교류아크 응급기에 자동 전격 방지기를 설치해야 하는 장소 3가지를 작성하시오 라고 나왔습니다. 자, 읽어보시죠. 1번. 선박의 이중선체 내부, 밸러스트 탱크, 보일러 내부 등 뭐뭐에 둘러싸인 장소. 그건 뭐다? 도전체입니다. 도전체. 이게 포커스가 되겠네요. 자,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몇 미터 이상의 장소로, 그건 뭐다? 2미터 이상입니다. 2미터 이상의 장소로 철골 등 역시나 뭐다? 도전성입니다. 도전성이 높은 물체에 근로자가 접촉할 우려가 있는 장소. 자, 3번. 근로자가 물, 땀 등으로 인하여 뭐뭐가 높은 수분 상태에서 작업하는 장소. 그건 뭐다? 도전성이 높은 장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전에 대한 부분의 도전성, 도전체 이 부분을 정확하게 정리해 두시고 교류아크 용접기에 자동 전격 방지기가 왜 설치되냐면 말 그대로 자동 전격 방지기가 여러분들 나중에 작업형도 나오는데 이걸 쉽게 생각하면 여러분들 집에 있는 두꺼비집 누전 차단기라는 개념과 비슷하게 일치하는 부분이니까 누전 차단기를 떠올리시면 어찌 보면 이해하기 더 편하실 것 같아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12번. 화학 설비 및 시설 설치 시 유지해야 하는 안전거리 기준이다. 가로 안에 알맞은 내용을 채우시오라고 왔습니다. 자, 1번 보시죠. 단위 공정시설, 설비로부터 다른 공정시설 및 설비 사이 10m 이상 간격, 플레어스택으로부터 위험물 저장 탱크, 위험물 하역 설비 사이 반경 몇 미터 이상, 이거는 20m 이상인 간격입니다. 자, 3번. 위험물 저장 탱크로부터 단위 공정 설비, 보일러, 가열로 사이 저장 탱크 외면에서 몇 미터 이상 이격이다. 20m 이상 이격입니다. 사무실, 연구실, 식당 등으로부터 공정설비, 위험물 저장 탱크, 보일러, 가열로 사이에는 사무실 등 외면으로부터 몇 미터 이상, 이것도 역시나 20m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10m만 예외적으로 생각하고 나머지는 20m라고 좀 정해 놓으셔도 될 듯해요. 물론 이것도 소수령으로 나올 수 있으니까 잘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이 문제 역시나 작업형에도 출제가 되는 문제입니다. 잘 정리해 두세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12번. 안전 인증 대상 방호장치의 종류 4가지 작성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이건 제가 몇 번 설명드렸던 내용인데요. 외울 수 있는 쉬운 방법이 있죠. 자, 일단 먼저 프레스 및 전단기 방호장치. 2번 양중기용 뭐뭐뭐 방지장치인데 이건 뭐다? 과부하입니다. 과부하 방지장치. 그리고 땡땡 압력 방출용 안전 밸브. 땡땡 압력 방출용 안전 밸브 2개가 나왔죠. 이거는 제가 뭐라고 했냐. 자, 1번은 보일러입니다. 2번은 뭐다? 압력 용기입니다. 4번이 되겠네요. 여러분들 보신 데서는. 자, 압력 용기. 그러면 보일러와 압력 용기를 외워놓으면 압력 방출용 안전 밸브는 똑같은 말이기 때문에 같이 가져가는 문제가 되겠죠. 자, 그리고 밑에 하나 더 있습니다. 압력 방출용 파열판 있죠. 파열판도 역시나 압력 용기가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3, 4, 5번을 잘 구분하셔서 정해 놓으시면 이 세 가지의 답안을 그대로 가져가시게 되는 거예요. 그 말고 나머지 부분을 제대로 정리해 놓으시면 될 듯 합니다. 이거는 제가 24년도에도 제가 설명드렸고 저희가 산업안전 산업기사 말고 산업안전 기사에서도 똑같은 방식 설명드렸던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헷갈리지 않게 3, 4, 5번 문제만 3, 4, 5 문제의 답안을 잘 정리해 놓으시고 나머지 거를 추가적으로 외우신다면 조금 더 외우기 쉬운 파트일 듯 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13번.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대상사업장 4가지를 쓰시오. 자, 이게 조금 좀 특이한 게 있습니다. 23년부터죠. 지금 여러분들 23년과 24년도에는 공정안전보고서 내용과
유방계 내용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이 점점 이제 뭐 중요하니까 많이 나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부분을 잘 정리해 놓으셔야지 여러분들이 시험장 가셨을 때 고득점을 항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답안 먼저 보시죠. 자, 1번 원유 정제 처리요. 2번 기타 석유 정제물이죠. 석유 정제물 재처리업. 그 3번 화양 및 뭐뭐의 제조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화양 및 불꽃 제품 제조. 일치하죠. 화약이니까 불꽃이 나오겠죠. 불꽃 제품 제조업. 4번 석유 화학계 뭐뭐 제조업. 이거는 뭐다? 기초 화학물질입니다. 기초 화학물질 제조업입니다. 5번 화학 살균 살충제 및 농업용 약재 제조업, 합성 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 물질 제조업. 7번 질소 화합물, 질소 인산 칼리, 질화학 비료 제조업 중 질소질 화학 비료 제조업. 이런 식으로 정리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것으로 오늘 23년 필답형 1차 해설 강의가 끝났습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이제 지금 계속 정리하고 있는데 이제부터 영상은 계속 올라갈 겁니다. 계속 따라오시고 제가 따라오는 강의 영상들 따라오신다면 여러분들 충분히 고득점 받을 수 있습니다. 항상 노력하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항상 도와드리는 신기반기 산업안전 산업기사의 저자 한혜윤이자 리더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신기반기 산업안전 산업기사의 저자 한혜윤이자 리더입니다. 자, 오늘은 2023년 필답형 2회차 해설 강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자, 1번 군내 운반차, 지게차죠. 지게차의 작업 시작 전 점검사항 4가지를 작성하시오 라고 나왔습니다. 자, 이거는 암기법은 제하바전이나 암기법입니다. 암기법. 여러분들 써드릴게요. 여러분들 요 문제는 작업형도 많이 나오고 필답이 자주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주 나오는 문제니까 제가 별표 한 2개만 쳐드릴게요. 자주 나오는 문제입니다. 자, 1번 제동장치가 되겠죠. 제동장치 및 조종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2번 하역장치 및 유압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그 3번 바죠. 여기서 바퀴의 이상 유무입니다. 그 4번 전조등, 후미등, 방향지시기 및 경보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그 5번은 예외적으로 충전장치를 포함한 지게차 배터리의 이상 유무. 이렇게 해서 5가지를 외워놓으시면 될 것 같은데 보통은 4개 정도에서 끝나는 경우는 많습니다. 근데 우리는 혹시 모르니 하나 정도는 더 외워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2번 가연물이 있는 장소에서 화재 위험 작업의 특별 교육 내용을 4가지 작성하시오. 단 그 밖의 안전 및 보건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제외한다라고 나왔습니다. 자, 이 문제 다음 한번 보시죠. 자, 작업 준비 및 뭐다? 작업 절차를 수립해야겠죠. 2번 작업장 내 위험물의 뭐뭐의 현황 파악. 이건 뭐다? 사용 보관이죠. 사용 보관. 보통 현장에 보시면은 위험물 저장소라고 있죠. 위험물 저장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3번 작업 근로자에 대한 뭐뭐 및 피난 교육 등 비상조치 사항이거든요. 그건 뭐다? 작업 근로자에 대한 화재 예방이겠죠. 화재 예방. 4번 화기 작업에 따른 인근 뭐뭐 물질에 대한 방호 조치 및 소화기 기구 비치를 해야겠죠. 그거는 뭐다? 화기 작업에 따른 인근 가연성 물질이죠. 타는 물질. 가연성 물질에 대한 방호 조치 및 소화 기구를 비치고. 5번 용접 불티, 비산 방지 덮개, 용접 방화포 등 불꽃 불티 등 비산 방지를 조치해야겠고요. 6번 인화성 액체의 증기 및 인화성 가스가 남아있지 않도록 환기 등의 조치가 되는 답안이 될 듯합니다. 자, 이 문제는 충분히 약간은 상식선에서 통할 수 있는 문제예요. 왜? 우리가 가연물, 불에 탈 수 있는 물질이 있는 데서는 어떻게 해야지냐 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하면서 이해를 하시면 나을 것 같고, 역시나 이 내용은 특별교육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안전관리자가 되셔가지고 화기감시자한테 교육을 할 때 들어가는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3번 계산 문제가 나왔습니다. 읽어보시죠. 자, 1번 도수율이 4 하겠습니다. 도수율이 4라고 했죠. 도수율이 4인 사업장에서 연간 5건의 재해로 380일의 요양 근로 손실일수가 발생하였다. 해당 사업장의 강도율을 계산하시오라고 나왔습니다.
자, 이 문제는 조금 도수율과 강도율 문제를 섞어놨어요. 도수율과 강도율 문제에 대한 식을 어떻게 알고 있고 어떻게 풀어낼 수 있는지를 보는 조금은 난이도가 있는 문제인 듯합니다. 자, 여기서 같이 들어가 보시죠. 자, 일단 해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도수율. 자, 도수율 먼저 보시죠. 도수율은 0 근로시간수 분의 제 건수 곱하기 10의 6승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도수율이 주어져 있으니까 0 근로시간수가 안 나와 있잖아요. 그럼 이거를 풀어놔야겠죠. 자, 식 보시죠. 자, 도수율은 0 근로시간수 분의 제 건수 곱하기 10의 6승이에요. 그럼 이거를 거꾸로 풀어보면 되겠죠. 그러면 0 근로시간수가 올라가고요. 그리고 밑에 쪽에 도수율로 내려주면 상반되기 때문에 바뀌니까 식이 동일하게 되겠죠. 그렇게 해서 푸시면 되는데, 자, 그럼 도수율 4라고 했죠. 그럼 4분의 되는 거고요. 제 건수 몇 건이죠? 5건이 했잖아요. 그럼 5겠죠. 곱하기 10의 6승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 뭐가 나온다? 125만 시간이 나옵니다. 125만 시간. 자, 그러면 0 근로시간 수가 나왔으니까 강도율 바로 대입만 되겠네요. 강도율 식이 뭐다? 0 근로시간 수 분의 총 요양 근로 손실일수 곱하기 1000입니다. 그러면 식 그대로 푸시면 되겠죠. 125만 분의 380 곱하기 1000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은 0.30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 단위 없습니다. 중요합니다. 혹시라도 단위 여기다 0.30% 썼다. 이러면 틀리는 겁니다. 단위가 있는 문제와 단위가 없는 문제의 차이를 정확하게 아셔야 하고, 이 문제는 도수율과 강도율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있고, 그리고 도수율을 이용해서 0 근로시간수를 풀어낼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약간은 조금 수학적인 좀 계산 능력을 이해를 하고 있냐라고 해서 조금 어렵게 나온 문제 같아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수포자분들이죠. 근데 수포자분들이라도 하나 알아야 할 게, 이런 기존에 나왔던 기출문제를 잘 이해해놓고 있으면 여러분들 어떤 문제가 나와도 다 푸실 수 있습니다. 자, 이 문제에서 조금 의아함을 가질 수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건 뭐다? 380일의 요양 근로손실일 수도 있거든요. 왜? 기존 문제는 350일이라고 나왔습니다. 350일의 요양 근로손실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 문제를 일부러 변형을 시켰습니다. 왜? 혹시라도 답안만 외울 수 있기 때문에 답안을 외우는 게 아니고 풀이 과정을 쓸 수 있어야 하고, 그리고 이런 질문이 많이 올라오죠. 계산 문제에 대해 항상 올라오는 질문이, 계산 문제, 계산 과정 작성해야 하나요? 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이 많이 올라와요. 예, 계산 과정 쓰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산 과정을 쓰실 줄 알아야 하기 때문에 그 계산을 풀어나가는 과정을 알아야 하기 때문에 숫자가 조금 바뀌더라도 내가 이 문제에 대한 확실한 믿음과 확실한 나의 이제 생각이 있으면 그 문제는 어느 숫자가 들어가더라도 풀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381로 조정하는 문제입니다. 이거 참고하셔서 여러분들이 해설을 푸시고 다른 숫자를 대입해서 한번 풀어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듯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4번.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다음 그림에 해당하는 안전보건 표지의 명칭을 쓰시오라고 나왔습니다. 자, 답안 보시죠. 답안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 없을까요? 안전보건 표지는 여러분 다 아셔야 하는 게, 안전보건 표지 다 외워야 합니다. 모든 내용 다 암기하고 있어요. 모든 내용을. 그렇기 때문에 안전보건 표지 어떻게 외우면 되냐면, 저희 신기방기 카페가 있습니다. 신기방기 네이버 카페. 제가 영상 하단에 주소를 올려드릴 테니까 신기방기 네이버 카페에 무슨 자료가 있냐? 안전보건 표지 깜지 노트가 있습니다. 이거는 어느 누구나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그거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안전보건 표지 내용 무조건 전부 다 암기해 놓으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문제는 이런 식으로 풀어냈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깜지 노트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꼭 다 외우시기 바랍니다. 자, 5번. 자율안전 확인 및 대상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4가지를 작성하시오라고 나왔습니다. 자, 이 문제는 여러분들 참 재미난 문제죠. 혹시라도 산업안전기사 문제를 따라오신 분들은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같이 풀어보시죠. 1번. 자동차 정비용 리프트, 연삭기 및 연마기. 그리고 3번은 산업용 로봇입니다. 산업용 로봇. 4번. 파쇄기 혹은 분쇄기. 5번. 컨베이어. 6번 뭐다? 공작기계입니다. 공작기계. 식품 가공용 기계. 그리고 8번은 혼합기입니다. 그리고 인쇄기, 고정용, 목재용, 가공용 기계. 자, 여기서 유명한 암기법 있죠. 저 신기방기만의 암기법입니다. 암기법. 앞 글자 따서 자연산, 합컨, 공식, 혼인신고입니다. 암기법은 말도 안 되는 암기법 여러분들 외우셔야 합니다. 자, 이거 보시죠. 자연산, 팝컨, 공식,
혼인신고 이렇게 외우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앞글자를 따가지고 한 방에 외울 수 있어요. 자율안전 확인 대상 기계기구는 뭐다? 자연산 팝콘 공식 혼인신고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그러면 외우기 쉽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6번 정전 작업 시의 전로 차단 절차, 정전 작업 전 조치사항을 설명하고 있다. 가로 안에 적합한 내용을 작성하시오 라고 나왔습니다. 자, 같이 풀어보시죠. 자, 가. 전기 기기 등에 공급되는 모든 전원을 관련 도면, 배선도 등으로 확인할 것. 나. 전원을 차단한 후 각 등을 개방하고 확인할 것. 이거는 뭐다? 단록이죠, 단록이. 다. 차단 장치나 단록이 등에 뭐뭐 및 꼬리표를 부착할 것. 이거는 뭐다? 잠금 장치입니다. 라. 개로된 전로에서 유도 전압 또는 전기 에너지가 축적되어 근로자에게 전기 위험을 끼칠 수 있는 전기기기 등은 접촉하기 전에 땡땡을 완전히 방전시킬 것. 이거는 뭐다? 잔류전화죠. 남아있는 전류를 다 빼야겠죠. 잔류전화. 뭐뭐를 이용하여 작업 대상 기기가 충전되었는지를 확인할 것. 이거는 뭐다? 검전기죠. 검전기. 전기기기 등이 다른 노출 충전부와의 접촉 유도 또는 예비 동력원의 역송전 등으로 전압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충분한 용량을 가진 뭐뭐를 이용하여 접지할 것. 이건 뭐다? 단락 접지기구입니다. 단락 접지기구. 자, 이 문제 여러분 하나 하실 게 작업형에서도 출제됩니다. 작업형. 작업형 추천이고 작업형에서 뭐라고 물어보냐면 정전 작업 전 조치사항 4가지를 작성하시오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작업형에서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문제고 또 나왔던 이력도 있던 문제다 보니까 여러분들 작업형 이어지는 문제니까는 잘 정리해 주십시오. 특히 정전 작업 전 조치사항은 중요한 내용입니다. 정전 작업 전, 정전 작업 중, 정전 작업 후 조치사항 다 틀리지만 일단은 중요한 거는 정전 작업 전에 대한 내용은 중요한 거니까 꼭 암기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 이 문제도 역시나 별표 2개 정도 드리겠습니다. 자, 7번. 인간 가후의 분류 중 독립행동에 관한 분류, 심리적 분류, 스와인의 분류의 종류 4가지를 쓰시오라고 나왔습니다. 자, 답안 보시죠. 짠! 여러분들 제일 좋아하는 내용이죠. 제의가 되었습니다. 안 외우셔도 됩니다. 다른 설명 없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8번. 안전검사 주기에 대한 설명이다. 가로 안에 적합한 내용을 작성하시오. 자, 크레인, 이동식 크레인 제외하고요. 리프트, 이삿짐 운반용 리프트는 제외하고 곤돌라는 사업장의 설치가 끝난 날로부터 몇 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를 실시하되 그 이후부터는 몇 년마다 몇 년 날부터 몇 년마다 실시한다. 이렇게 되는데 자, 이걸 불러보시죠. 이렇게 하니까 좀 헷갈릴 수도 있는데 자, 곤돌라는 사업장의 설치가 끝난 날로부터 몇 년? 3년입니다. 3년. 3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를 실시하되 그 이후부터는 2년마다입니다. 그리고 건설 현장에 사용하는 것은 최초로 설치한 날로부터 뭐다? 6개월입니다. 6개월. 자, 여기서 조금 더 설명해 드릴게요. 보통 공장이라고 하죠. 자, 공장은 한 번 지어지면 그 공장에서 여러 근로자들이 근무하죠. 근데 반대로 건설은 상반되죠. 건설은 아파트 현장이 지어지고 나면 아파트 현장을 다 철수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장은 한 번 지어지고 나면 그 현장에서 계속 근무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최초로 3년 하고 그 이후부터 2년이겠지만은 왜 건설 현장 6개월이야? 왜? 건설 현장은 보통 아파트가 지어지는데 약 2년에서 길면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뭐 자이 아파트, 롯데캐슬 등등 유명한 아파트들은 보통 2년에서 4년 정도의 공정 주기가 같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최대형을 4년 잡아볼게요. 4년 뒤에는 빠지는 거예요. 왜냐면 현장에 철수해야죠. 아파트 다 지어지는데 건설 현장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건설 현장은 나중에 해체가 되기 때문에 건설 현장은 최초로부터 6개월마다 실시를 하는 겁니다. 공장은 그 하나 지어지고 나면 계속 일을 하는 거겠지만 건설 현장은 한 번 지어지고 나더라도 이건 나중에 철수를 하기 때문에 6개월마다라는 주기가 들어간 겁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조금 더 이해하시 편할 것 같아요. 자, 2번. 이동식 크레인. 이삿짐 운반용 리프트 및 고소 작업 때는 신규 등록 이후 땡땡 이내에 최초 안전 검사를 실시하되 그 이후부터는 2년마다 한다라고 되는데 이건 뭐다? 3년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내용은 아까 얘기했던 공장 부분과 약간 상이하는 내용과 약간 비슷한 내용이죠. 똑같게 외우시면 될 것 같고요. 자, 3번. 프레스 전단기 압력 용기, 국소 배기 장치, 원심기, 롤러기, 사출 성형기, 컨베이어 및 산업용 로봇은 사업장의 설치가 끝난 날로부터 몇 년 이내에 최초 안전 검사를 실시하되
그 이후부터는 몇 년마다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하여 확인받은 압력용기는 이렇게 말이 바뀌거든요. 자, 산업용 로봇은 사업장에 설치가 끝나 이것도 약간은 공장 내용이네요. 3년 이내. 역시나 최초 안전검사를 실시하되 그 이후부터는 역시나 똑같습니다. 2년입니다. 그리고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하여 확인을 받은 압력용기는 몇 년이다. 이거는 조금 예외입니다. 4년입니다. 여기서 예외사항은 압력용기 4년에 대한 부분을 별표 2개 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건설 현장은 6개월이다. 이것도 역시나 별표 2개. 나머지는 최초 3년, 나머지는 2년.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될 듯합니다. 자, 9번. 사업주가 항타기, 항발기를 조립하는 경우 점검해야 하는 사항 4가지 작성하시오 나왔습니다. 자, 답 한번 보시죠. 1번. 본체 연결부의 풀림 또는 손상의 유무. 2번. 땡땡의 브레이크 및 세게 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이거는 뭐다? 건상장치죠. 건상장치. 그리고 3번. 설치 상태 이상 유무. 이것도 뭐다? 건상기입니다. 건상기. 그리고 4번. 버팀 방법 및 고정 상태 이상 유무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외운 암기법은 버입니다. 건버. 이렇게 외우시면 되고. 자, 여러분들. 항타기랑 항발기 되면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항타기와 항발기는 작업형이 나옵니다. 작업형이 나오는 이어지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암기해 놓으셔야 합니다. 이거 한번 필답에 암기해 놓으면 작업형도 이어지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더 편하실 겁니다. 자, 10번. 안전보건 개선 계획서의 제출에 관한 내용이다. 가로 안에 적합한 숫자를 작성하시오 라고 나왔습니다. 자, 1과 안전보건 개선 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사업주는 안전보건 개선 계획서 수립 시행 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며칠 이내에 관할 지방고용 노동간서의 장에게 해당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건 뭐다? 60일입니다. 2번. 지방고용 노동간서의 장이 안전보건 개선 계획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접수일로부터 며칠 이내에 심사하여 사업주에게 그 결과를 알려야 한다. 이건 15일입니다. 15일. 자, 사업주와 근로자는 심사를 받은 안전보건 개선 계획서를 준수해야 한다. 자, 이 문제는 24년도에 산업안전 산업기사 말고 24년도 산업안전기사에도 신출로 나왔던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은 기사에도 이어지는 문제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 문제는 결국은 중요도가 있다라고 판단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또 나올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잘 정리해 두시면 될 것 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11번. 기호에 알맞은 방폭 구조의 명칭을 작성하시오 라고 나왔습니다. 자, 바로 풀어보시죠. EXD는 내압 방폭 구조, EXP는 압력 방폭 구조, EXQ는 충전 방폭 구조입니다. 충전. EXO 유입 방폭 구조입니다. 유입. EXE는 안전증 방폭 구조, EXIA, IB는 본질 안전 방폭 구조, EXM은 좀 몰드입니다. M이기 때문에 몰드 방폭 구조. 그리고 EXN은 비점화 방폭 구조. EXS는 특수 방폭 구조입니다. 여러분들 이 방폭 구조는 다 외워 놓으셔야 하거든요. 자, 이걸 좀 재미나게 제가 알려드릴게요. 앞 D, 앞 P, 충 Q, U O, 안 E, 본 I, 몰 M, B N, 특 S. 이렇게 앞 글자랑 두 번째 글자를 조금 더 변형해서 외우시면 됩니다. 물론 암기법은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대로 바꾸셔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잘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문제 정말 중요한 거 하나 있어요. 혹시 써라고 했을 때 X, D인데 잘 보지 않게 E는 대문자, X는 소문자입니다. 소문자. 역시나 D는 뭐다? 소문자가 되는 거죠. 혹여라도 E, X, D라고 썼다. 다 대문자죠. 틀렸다고 됩니다. 그래서 대문자인지 소문자인지 잘 구별하셔야 합니다. 자, 12번. 프레스의 수인식 방호장치의 일반 구조 4가지를 작성하시오 라고 나왔습니다. 자, 12번. 프레스의 수인식 방호장치의 일반 구조 4가지를 작성하시오라고 나왔습니다. 보시죠. 자, 손목 밴드의 재료는 유연한 땡땡 피혁 또는 이와 동등한 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이거는 뭐다? 유연한 내유성이다. 내유성. 2번. 손목 밴드는 땡땡이 좋으며 쉽게 착용할 수 있는 구조여야 한다. 그건 뭐다? 상식선이죠. 착용감이 줘야 되죠. 자, 3번. 스윙끈의 재료는 합성 속류로 직경이 뭐뭐 이상이어야 한다. 이건 외우셔야 돼요. 3일입니다.
4번 수인권은 작업자와 땡땡에 따라 그 길이를 조정할 수 있어야 한다. 수인권은 작업자와 작업 공정에 따라서 좀 바뀔 수도 있겠죠. 5번 수인끈의 안내통은 끈의 마모와 손상을 방지할 수 있는 조치를 해야 한다. 6번 각종 레버는 경량이면서 충분한 강도를 가져야 한다. 7번 수인량의 시험은 수인량의 링크에 의해서 조정될 수 있도록 되어야 하며 금형으로부터 위험 한계 밖으로 당길 수 있는 구조여야 한다. 보통 5, 6, 7번보다는 보통 4개만 다 외웁니다. 보통 4개 이렇게 4개만 체크해서 잘 외워놓으시면 될 듯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13번 가설 통로 내용 나왔습니다. 자, 가설 통로의 구조에 관한 내용이다. 가로 안에 적합한 내용을 쓰시오. 자, 이 문제는 여러분들 서술형으로 나옵니다. 서술형. 지금은 단답으로 채워놓는 문제지만 서술형으로 나오기 때문에 잘 외워놓으셔야 돼요. 자, 1번 경고하는 구조로 할 것. 2번 경사는 30도 이하로 할 것. 다만 계단을 설치하거나 높이 뭐뭐 미터 미만의 가설 통로로서 튼튼한 손잡이를 설치할 때에는 그러하지 않아다. 이건 뭐다? 2m입니다. 3번 경사가 몇 도? 15도입니다. 15도를 초과할 때는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구조로 할 것. 4번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여러분 잘 아시죠? 추락의 위험이 있으면 항상 이게 있어야겠죠? 안전난간입니다. 안전난간. 이 문제는 제가 기사시험을 칠 때로 나왔던 문제네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저는 기사시험 칠 때 그 당시 서술형으로 쓰라고 나왔던 문제라고 기억이 하거든요. 자, 이 문제는 서술형 나오니까 여러분들 잘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긴 강의 끝났습니다. 오늘 2023년 필답형 예차 해설 강의가 끝이 났고요. 항상 여러분들이 노력하는 신기반기 산업안전 산업기사의 저자 한일자 리더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신기반기 산업안전 산업기사의 저자 한일자 리더입니다. 자, 오늘은 2023년 필답형 3회차 해설 강의 들어가겠습니다. 자, 1번 사업주가 폭발 위험 장소의 구분도를 작성하는 경우에 가스 폭발 위험 장소 또는 분진 폭발 위험 장소로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하는 장소 두 곳을 작성하시오라고 나왔습니다. 자, 1번 답안 보시죠. 뭐뭐의 증기나 인화성 가스 등을 제조, 취급 또는 사용하는 장소. 이거는 뭐다? 인화성 액체겠죠. 자, 2번 뭐뭐를 제조, 사용하는 장소. 이거는 뭐다? 인화성 고체입니다. 인화성 고체. 자, 해당 문제는 액체냐 고체냐 부분을 정확하게 구별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2번 FTA에 사용되는 다음 사상 기호의 명칭을 작성하시오라고 나왔습니다. 자, 답안 보시죠. 이 문제 역시나 제외되었습니다. 자, 통과하겠습니다. 자, 4번 교류학구 영접기에 자동 전격 방지기를 설치한 장소 3가지를 작성하시오라고 나왔습니다. 자, 제가 자동 전격 방지기는 항상 말씀드렸죠. 누전 차단기를 생각해라. 누전 차단기. 즉 집에 있는 두꺼비 집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다 보시죠. 선박의 이중선체 내부, 밸러스트 탱크, 보일러 내부 등 뭐뭐에 둘러싸인 장소. 그건 뭐다? 도전체입니다. 도전체. 자, 2번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몇 미터 이상의 장소로, 몇 미터다? 2미터이죠. 2미터 이상의 장소로 철골 등 역시 뭐뭐 높은 물체에 근로자가 접촉할 우려가 있는 경우, 있는 장소. 그건 뭐다? 도전성이죠. 도전성. 그 3번 근로자가 물, 땀 등으로 인하여 뭐뭐가 높은 수분 상태에서 작업하는 장소. 그건 뭐다? 도전성입니다. 도전성. 자, 여기서 알아끄는 도전체냐 도전성이냐 여부를 잘 구분하시면 되고, 그리고 중요한 건 여기서 하나 더 설명해 드릴게요. 이게 기사시험에서는 서술형으로 나옵니다. 서술형.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담닥식으로 해가지고 문제가 나올 수도 있겠지만 반대로 서술형으로도 나올 수 있으니까 이 문제를 잘 정리해 두시면 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5번 비, 눈, 그 밖의 기상 상태 악화로 작업을 중지시킨 후 비계를 조립 해체하거나 변경한 후 작업 시작 전 점검 항목 4가지를 작성하시오라고 나왔습니다. 자, 이 문제는 최다 빈출 문제입니다. 최다 빈출. 10번 넘게 나온 문제, 10번 넘게 나온 문제. 그만큼 중요하겠죠. 자, 보시죠. 1번 손잡이의 탈락 여부. 2번 발판 재료의 뭐뭐 및 부착 또는 걸림 상태. 그건 뭐다? 발판 재료의 손상 여부입니다. 3번 뭐뭐 및 뭐뭐의 손상 또는 부식 상태. 그건 뭐다? 연결 재료입니다. 연결 재료 및 연결 철물입니다. 연결 철물. 자, 4번
기둥의 치마, 변형, 변이 또는 흔들림의 상태. 5번, 해당 비계의 역시나 뭐뭐 또는 뭐뭐의 풀림 상태. 그건 뭐다? 연결부겠죠. 연결부 또는 접속부의 풀림 상태입니다. 자, 6번, 로프의 부착 상태 및 매단 장치의 흔들림 상태. 자, 이렇게 해서 유명한 기법이 있는데 앞글자를 따서 손발, 연기, 해입니다. 보통 5개 정도 외우시면. 근데 이거는 최다빈출이다 보니까 저는 추가적으로 6개 외우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한마디로 손발, 연기, 해, 로를 외우라고 저는 추천드릴게요. 왜? 이렇게 나올 수 있거든요. 손발 연계 중 해죠. 해당 비계의 연결부 또는 접속부의 풀림 상태를 제외하고 답안을 5가지 작성하시오라고 나올 수도 있습니다. 왜? 자주 나왔던 문제다 보니까는 이 문제는 이런 식으로 변형될 수가 있는 확률이 좀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암기법을 손발 연기 해로로 외워서 총 6가지를 외워놓으시는 게 조금 더 고득점을 할 수 있는 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6번. 반드시 파열판을 설치하는 경우 3가지를 작성하시오라고 합니다. 자, 파열판 문제 나올 때마다 헷갈리는 나올 때마다. 파열판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일단 이거 답안 먼저 한번 보실게요. 자, 뭐뭐 등 급격한 압력 상승의 우려가 있는 경우. 이건 뭐다? 반응 폭주입니다. 자, 2번. 뭐뭐의 누출로 인하여 주위의 작업 환경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이건 뭐다? 급성 독성 물질입니다. 자, 3번. 운정 중 뭐뭐의 이상 물질이 누적되어 안전밸브가 작동되지 아니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건 뭐다? 안전밸브입니다. 안전밸브. 자, 그래서 이것도 유명한 암기법 있죠. 반급운입니다. 반급운. 자, 파열판 문제는 반급운 문제도 있고 다른 문제도 하나 더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 또 파생되는 문제가 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관련된 문제는 저희 신기반기 교재에 확실하게 집필이 되어 있습니다. 이어지는 문제와 비슷한 문제를 엮어놨기 때문에 교재를 보시고 이거 말고도 다른 문제, 파열판에 대한 문제가 뭐가 있는지 정확하게 구분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7번. 자, 계산 문제가 나왔네요. 자, 사업장의 연평균 근로자 수가 400명, 1일 8시간 연간 300일 작업을 하던 중 5건의 재해가 발생하여 사망 1명, 시급 재해 4명이 발생하였다. 이 작업장의 강도율과 도수율을 구하시오. 그 조건이 주어졌습니다. 단 연간 1시간 난 50시간의 초과 근무를 하였다라는 조건이 걸려져 있습니다. 자, 그럼 도수율 먼저 풀어보시죠. 자, 도수율은 연 근로시간 수분의 재 건수 곱하기 10의 6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식을 그대로 대입을 해볼게요. 자, 연 근로시간 수. 자, 연 평균 근로자 400명이라고 했죠. 400이 들어가는 거고요. 그리고 1일 8시간 근무라고 했죠. 그럼 곱하기 8이 되는 거고요. 근데 연간 300일의 작업을 하던 중, 그럼 곱하기 300이 되는 거고요. 300명을 했으니까요. 300일에 작업을 했으니까요. 자, 그 플러스 50이 나오죠. 플러스 50은 밑에 조건이 걸렸죠. 단 연간 1인당 50시간의 초과 근무를 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플러스 50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400 곱하기 8 곱하기 300 더하기 50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메뉴에 재해 건수죠. 재해 건수는 여기 적겠죠. 5건의 재해가 발생하여 라고는 조건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5가 올라가는 거겠죠. 그리고 곱하기 10의 6승을 하면 5.10이 나오는 겁니다. 5.10. 이해가 좀 하셨나요? 자, 그럼 강도율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강도율은 연 근로시간 수분의 총 요양 근로 손실일수 곱하기 1000입니다. 그러면 역시나 연 근로시간 수분은 똑같게 들어가면 되겠네요. 400 곱하기 8 곱하기 300 더하기 50이라고 그대로 넣으시고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총 요양 근로 손실일수인데 이건 여러분들 참고에 표를 외우셔야 합니다. 자, 사망부터 1급, 2급, 3급은 7,500일 손실일수, 4급은 5,500일, 5급은 4,000일 등등등 해서 14급까지 있습니다. 이 내용은 어쩔 수 없지만 다 외우셔야지 이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보시면 문제에서 사망 1명이라고 했죠. 사망 1명이기 때문에 7,500이 들어가겠죠. 자, 그리고 더하기가 들어가죠. 왜? 이것도 더해야겠죠. 왜? 10급의 재해가 4명이라고 나왔습니다. 10급. 자, 보시죠. 그럼 10급은 며칠이냐? 600일이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10급 재해가 몇 명이다? 4명이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4 곱하기 600이 되는 거겠죠. 이렇게 더해 주시고 그리고 곱하기 1000이 들어간다면 답은 10.10이 나오는 겁니다. 10.10. 이해가 되셨나요? 이 문제는 도수율과 강도율의 계산 문제를 알아야겠지만은 저기서 중요했던 포인트는 뭐냐면 조건이 있었습니다.
1인당 50시간의 조건과 그리고 두 번째 사망 1명 그리고 시급제 4명이라는 조건이 있었어요. 이 조건을 시계에다 어떻게 잘 대입을 시킬 수 있느냐가 포인트였던 것 같습니다. 조금 계산 문제 치고는 변형이 조금 되면서 어려웠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제가 항상 말합니다. 도수율과 강도율 문제는 기본적인 식을 세우고 그 식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풀어나갈 수 있는지가 중요한 거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를 푸셔보면서 이 문제를 공부하다 보면 어떤 문제든 다 풀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산업안전기사는 수학에 대한 깊이가 엄청 깊이까지 들어가진 않습니다. 다른 전기기사 시험이라는 게 있는데 다른 시험보다는 좀 계산 문제의 양은 좀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계산 문제의 차이를 정확하게 구분해 놓으셔야 하고 계산 문제를 혹시 이런 분들이 있어요. 제가 조금 더 말이 길어지는데 계산 문제를 포기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들을 겪어보면서 계산 문제 포기한 사람들 치고 합격한 사람들은 극히 드물었습니다. 왜? 계산 문제가 배점이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산 문제 하나 틀리면 나의 평균 점수가 확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산 문제는 무조건 가져가야 한다고 저는 말씀드립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9번. 안전 인증 기관이 심사하는 심사의 종류 3가지와 심사 기간을 작성하시오라고 나왔습니다. 자, 답안 보실게요. 자, 보통 예서기재라고 외우는데 지금 여기서는 중요한 거는 심사의 종류 3가지와 심사 기간을 작성하라고 했거든요. 이거는 좀 기존 문제에서 조금 더 어렵게 나온 것 같아요. 자, 보시죠. 자, 심사 종류 예비 심사가 있고요. 심사 기간은 7일로 됩니다. 자, 그리고 서면 심사가 있고요. 서면 심사는 15일이고 그리고 다른 별개의 사항으로 외국에서 제조하는 경우에는 30일입니다. 자, 그리고 기술 능력 및 생산 체계 심사가 있는데 이거는 심사 기간은 30일입니다. 그리고 외국에서 제조하는 경우에는 45일이 걸립니다. 자, 그럼 마지막 제품 심사가 있습니다. 제품 심사는 2가지로 나뉩니다. 자, 첫 번째 개별 제품 심사 15일로 되고요. 그리고 2번 형식별 제품 심사 이거는 30일입니다. 근데 여기서 또 조건이 하나 걸립니다. 방호장치와 보호구는 60일이라는 심사기간이 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보통은 심사 종류만 물어보는 문제가 많이 나왔었는데 23년도에는 조금 더 어렵게 변형돼서 나온 것 같아요. 역시 이런 문제도 이제는 뭔가 더 어렵게 나오다 보니까 여러분이 심사 기간에 대한 내용도 정확하게 파악해 두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자,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자, 10번. 항차기 및 항발기의 건상용 와이어로프에 관한 내용이다. 가로 안에 적합한 내용을 작성하시오 라고 나왔습니다. 자, 항타기, 항발기 내용은 여러분들 작업형 가도도 자주 나오는 문제고 또 항타기가 뭔가, 항발기가 뭔가의 차이도 궁금하실 겁니다. 자, 항타기는 자, 때린다고 생각하면 돼요. 때린다. 항발기. 자, 항발기는 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뺀다. 자, 건설 현장에 가시면 파일을 박을 때는 항타기로 박는 거고요. 항발기로 할 때는 그 파일을 빼는 겁니다. 뭐 잘못 박혀서 뺀다든지, 뭔가 공정이 바뀌었다든지, 아니면 치수의 변화라든지, 아니면 설계가 변경되었다든지,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이건 조금 더 깊은 얘기긴 한데, 여러분들이 근데 항타기가 뭔지, 항발기가 뭔지에 대한 차이는 아셔야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문제는 이 작업편 가도 또 나오는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또 구체화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답 한번 보시죠. 자, 1번. 항타기 또는 항발기의 건상용 와이어로프의 안전계수가 뭐뭐 이상이 아니면 이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이건 뭐다? 안전계수 5입니다. 5. 자, 2번. 건상용 와이어로프는 추 또는 해머가 최저의 위치에 있는 때 또는 널 말뚝을 빼어내기 시작한 때를 기준으로 하여 건상장치의 드럼에 적어도 몇 회 이상 감기고 남을 수 있는 충분한 길이일 것. 몇 회다? 2회 이상 감기입니다. 2회 감기고 이 정도는 충분히 감겨야지 작업이 가능하다라는 말입니다. 이 내용은 여러분들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작업편으로 나오는 내용이니까 잘 외워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12번. 계단의 설치 기준이다. 가로 안에 알맞은 내용을 작성하시오. 참, 이거는 산항기랑 산항상기에 자주 나오는 내용이네요. 자, 보시죠. 사업주는 계단 및 계단참을 설치하는 경우 매 제곱미터당 몇 킬로 이상의 하중을 견뎌야 한다. 이건 뭐다? 500kg입니다. 500kg. 500kg 이상 하중에 견딜 수 있는 강도를 가진 구조로 설치해야 하며 안전율은 몇 이상이다? 4 이상입니다. 4 이상. 자, 2번. 계단을 설치하는 경우 그 폭을 몇 미터 이상으로 해야 한다. 이건 뭐다?
1m 이상입니다. 계단의 폭은. 자, 3번. 높이가 몇 미터를 초과하는 계단에는 높이 3m 이내마다 1.2m 이상의 계단참을 설치해야 한다. 자, 높이가 몇 미터일까요? 3m입니다. 3m. 자, 그리고 4번. 몇 미터 이상의 계단이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해야 한다. 이거 뭐다? 1m 이상입니다. 1m 이상. 이렇게 해서 안에 내용과 숫자를 잘 구별해 오시면 될 것 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12번. 방독 마스크 정화통의 안전 인증 표시 외에 표시해야 하는 사항 2가지를 작성하시오라고 나왔지만 이 문제는 4가지의 답안을 외워 놓으신 것을 추천드릴게요. 자, 보시죠. 자, 답 바로 보실게요. 1번. 파가 곡선도입니다. 2번. 정화통의 외부 측면의 표시색이고요. 그리고 파정사사라고 외우는 파정사사. 4. 사용시간 기록카드. 4번. 사용상의 주의사항. 그래서 뭐다? 파정사사라고 외우시면 될 듯 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13번.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계기구 및 설비를 설치 이전하거나 그 주요 구조 부분을 변경하려는 경우는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고 심사를 받아야 한다.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 작성 대상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를 5가지를 작성하시오라고 나왔습니다. 자, 23년부터는 희한하게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나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 즉 유방계라고 부르는 유방계와 그리고 공정안전보고서 내용이 계속 많이 나오고 있어요. 23년부터 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을 잘 정해 놓으셔야 돼요. 자, 답 바로 보실게요. 자, 1번. 화학설비가 되고요. 자, 2번. 건조설비입니다. 3번. 가스 집합 용접장치. 4번. 금속이나 그 밖의 강물의 용해로. 5번. 근로자의 건강에 상당한 장애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물질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물질의 밀폐한기 배기를 위한 설비입니다. 이렇게 해서 5가지 외우시면 될 듯 하고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3년부터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와 그리고 공정안전보고서 내용이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이 내용을 잘 구분해 놓으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자, 이것으로 오늘 23년 필답형 3회차 해설 강의가 끝이 났습니다. 저는 신기방기 산업안전 산업기사의 저자 한현이자 이대였습니다. 감사합니다.